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저는 페루에서 온 체 라미레스 야니나 아비가일입니다. 한국의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 2007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한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해서 이쁜 2달 성은이 하은이 낳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현재는 보가트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선거입니다. 선거에 대해 많이 알고 싶고 이제 한국의 사회의 구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유권자이니까요. 아비게일처럼 대다수의 다문화 가족은 한국 선거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10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빠짐없이 투표한 결혼 이주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 출신의 김희수 씨입니다. 2004년 한국인 남편을 만나 지금은 2 아들의 엄마로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님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투표에 참여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특히 그 중에도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것을 통해 나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녀가 투표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이것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혼 이민 여성이나 귀화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누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교육, 근로, 납세, 국방에 대한 의무가 있고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권리가 바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이 아닐까요? 참정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문화 가족들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들이나 국적 취득자들에게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요. 자격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2016년 기준 114만 명. 이는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다문화 가정은 대략 30만 명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다문화 가족들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페루에서 온 최 라미레스 야니나 아비게일 씨, 중국 국적의 송원진 씨와 러시아 국적의 엘레나 씨, 그리고 베트남 국적의 딩티웅 씨. 이 4사람은 현재 울산에 살고 있지만 이 중 딩티웅 씨만 한국 국적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까지 투표를 몇 번 정도 했을까요? 선거를 언제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 살아도 외국인이라는 생각에 투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4사람 모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배우느라 힘들었고 언제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한테 선거권이 있는지 몰랐어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이면 외국인의 경우에도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 4사람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두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 취득자가 아닌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만 25세 이상의 국민이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직접 후보자로도 출마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우리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제대로 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떤 후보자가 선거에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이나 아파트 담장에 붙어있는 선거벽보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거리 유세, TV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후보자의 자질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나 중앙선관위 정책 공약 사이트에 접속해 살펴보세요. 후보자, 유권자 모두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 바로 기부행위 금지인데요. 유권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깨끗한 선거의 기본이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표 제도와 절차를 알아볼까요? 사전투표라는 말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사전투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신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전투표를 위해서 별도의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는 어디에서 하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울산에서 있는 사전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인데요. 투표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죠. 그리고 국적 취득 전이라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구시군 의원을 뽑는 선거로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진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이번 지방선거는 1인 7표제입니다. 먼저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에 투표함에 투입한 후 다시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같은 절차를 반복하면 되는데요. 기표소에서 나올 때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때 2개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하거나 기표용구 외에 볼펜 등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죠? 아울러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7표지로 치러지는 지방선거. 직접 체험해본 소감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모의 투표지만 실제 해보니 약간 떨리더라고요. 한번 체험해봤으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표가 종료되면 유권자들이 투표한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모든 투표 절차가 끝나면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 등을 차량에 싣고 개표장으로 갑니다.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은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은 결혼 이민자, 귀화인을 포함해 모든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합시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